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권 108 한장유 열전 48번째 열전입니다. 어사대부 한왕국은 양나라 성안현 사람으로 후에 수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일찍이 추현의 전생에서 한비자와 잡가 약설을 배웠으며 양효왕을 섬겨 중대부가 되었다. 혁명을 배웠나? 오나라, 초나라 등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효왕은 한안국과 장우를 장군으로 삼아 동쪽 국경에서 오나라 군대를 방어하게 하였다. 장우는 힘을 다해 싸웠고 한안국은 신중하게 지켰기 때문에 오나라 군대는 양나라를 지나갈 수가 없었다. 5초의 반란이 분쇄되자 한안국과 장우의 이름이 이 일로 인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양효왕은 한경제의 친동생이었는데 두태우는 그를 총애하였으므로 효왕 자신의 천가에 의해 승상과 2000석의 녹을 받는 관리를 둘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들고 나는 것이나 유의하는 것이 분수에 넘쳐 마치 천자와도 같았다. 효왕의 이야기는, 양왕의 이야기는 되게 앞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천자는 이러한 것을 듣고 마음속으로 불쾌하게 여겼다. 태우도 경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양나라 사자에게 화를 내며 그를 접견하지 않고 양왕의 행위를 물어 책망하였다. 한왕국은 양나라 사자가 되어 대장공주를 알려나고 울면서 양왕은 사람의 아들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신하로서 황제에게 충성하는데 어찌 태국에서는 살펴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5초, 제조 등의 7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삼국과 이동이 모두 합종하여 서쪽을 향하여 진군하였으나 오직 양나라만은 조정과 가장 친밀하여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양왕은 태우와 황제께서 경도에 계신데, 그러니까 수도에 계신데 제후가 난을 일으킨 것을 근심하여 이 일에 대하여 말하기만 하면 눈물을 줄줄 흘리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신등의 6사람을 보내 군대를 끌게 하여 5초의 반란군을 격퇴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오초의 군대는 이 때문에 감히 서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드디어는 패망했습니다. 이것은 양왕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태국에서는 작은 절이와 세세한 예법을 가지고 양왕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양왕의 아버지와 형님은 모두 제왕들이시기에 본 것이 성대합니다. 그러므로 나갈 때 필을 외치고 들어올 때 경을 외쳐 사람들의 통을 금지시켰는데, 필이라는 것은 행인의 통행을 금지시키는 말이고요. 그 경이라는 것은 지위 높은 이가 다닐 때 행인을 경계하는 것이랍니다. 잠깐만요. 수레의 깃발은 모두 황제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는 바로 이렇게 하여 변방의 현에 자랑하고 나라 안에 수레를 몰아달려 제후에게 사시하며 천하 사람들이 다 태후와 황제께서 자신을 총애하심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나라 사자가 오면 즉시 그를 문책하십니다. 양왕은 이를 두려워하여 밤낮으로 울며 태후와 황제를 사모할 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십니다. 양왕이 아들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신하로서 황제께 충성하는데 태후께서는 어찌 어여삐 여기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였다. 대장공주가 자세하게 이 말을 모두 태후께 전하자 태후는 기뻐하며 그를 위하여 이것을 황제에게 아뢰라 라고 말하였다. 공주가 이야기를 황제에게 전하자 황제는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려 관을 벗고 태후에게 형제가 서로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태후에게 근심을 끼쳤습니다 라고 사과했다. 이리하여 양나라 사자를 모두 격견하고 그에게 후하게 상을 내렸다. 그 후 양왕은 더욱더 총애받게 되었다. 태후와 대장공주가 다시 또 한왕국에게 천여금이나 나가는 상을 하사했다. 한왕국의 명성은 이 일로 인해서 드러나고 또 한나라 조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되었다. 그 한왕국은 법을 위반하여 형을 받게 되었는데 몽현의 옥리 전갑이 그를 모욕하였다. 이 한왕국이 불 꺼진 죄라고 하여 어찌 다시 타지 않겠는가 라고 하자 전갑이 다시 탄다면 즉시 거기다 오줌을 넣어 꺼버리겠다 라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나라의 내사 자리가 비게 되었다. 한나라 조정에서 사자를 보내 한왕국을 양나라의 내사로 임명하니 죄수의 몸에서 풀려나와 2000석의 녹을 맞는 관리가 되었다. 전갑이 도망쳐 달아나자, 아까 전갑이 이제 그 한왕국을 모욕했었죠, 그죠? 도망쳐 달아나자 한왕국은 관직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 너의 일족을 멸하리라 라고 했다. 이에 전갑이 어깨를 드러내고 사죄하였다. 한왕국은 웃으면서 소변을 볼 테면 봐봐라, 너희와 같은 무리를 가지고 따질 것이 있겠는가 라고 했는데 마침내 전갑을 잘 대해주었다. 양나라의 내사 자리가 비었을 때 양효왕은 새로 제나라 사람 공손괴를 얻었는데 그를 좋아하여 조정에 추천하고 내사로 삼고자 했다. 두태우가 이를 듣고 곧 효왕에게 명하여
한왕국을 내사로 삼게 했다. 공성배와 양승이 양효왕을 설득하여 효왕 자신을 그 황위 계승자로 삼아줄 것과, 그러니까 태자로 삼아달라 그런 말이겠죠. 봉지를 늘려줄 곳을 경제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나라의 대신들이 듣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몰래 사람을 보내 한나라 조정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모신을 찔러 죽었다. 이거 그거 아닌가? 이거는 원왕이 아니군요. 그리고 원래 오나라의 승상이었던 원왕을 찔러 죽이기에 이르러서 마침내 경제가 공성괴와 양승 등의 예측을 듣게 되었다. 예, 난 이게 처음에 죽은 사람이 원왕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원왕 죽었단 말이 있네요. 이 사자를 보내 이들을 체포하여 반드시 잡아오라고 분부하였다. 한나라의 10개의 조의 사자가 속속 양나라에 도착하여 양나라의 재상 이하 온 나라가 대대적으로 탐색하였으나 한 달이 넘도록 그들을 잡지 못하였다. 내사 한왕국은 공성괴와 양승이 양효왕이 있는 곳에 숨어있다는 말을 들었다. 한왕국은 왕부에 들어가 양효왕을 뵙고 울면서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대왕께서는 어진 신하가 없어 일이 그렇게까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성괴와 양승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 청컨대 저에게 죽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 양효왕이 어째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했다. 한왕국이 눈물을 흘리면서 줄줄 흘리면서 대왕께서는 황제와의 관계를 스스로 헤아려 보십시오. 어찌 태성왕과 고제 그리고 황제와 임강왕의 친밀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임강왕은 그 한나라 경제의 큰아들인 유영이랍니다. 율태자? 율태자지 이거 맞다. 율태자네요. 하고자 양효왕은 그들에 비교할 수야 없지 라고 말하였다. 이 한왕국이 저 태상왕과 고제, 황제와 임강왕은 부자 사이입니다. 그러나 고제께서는 석자의 보검을 들고 천하를 쟁취한 자는 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나다 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때문에 태상왕은 돌아가실 때까지 국정을 주관하지 못하고 역양에 계셨던 것입니다. 임강왕은 적장자인 태자이나 말 한마디 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으로 패출되어 임강왕이 되었습니다. 율태자죠. 후에 왕궁에 담장을 침해했다는 일 때문에 결국은 중위부에서 자살하셨습니다. 어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사정 때문에, 사사로운 정 때문에 공무를 절대로 문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친아버지가 있다고 해도 그가 호랑이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 것이며 친형이 있다고 해도 그가 이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제후에 열에 계시면서 한낱 간사한 신하의 허황된 말을 좋아하여 조정의 금령을 범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법률을 어지럽히셨습니다. 천자께서는 태후 때문에 차마 대왕을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태후께서는 밤낮으로 울며 대왕께서 스스로 계과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는 끝내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다. 태후께서 갑자기 붕어하시기라도 하면 대왕께서는 누구를 의지하려 하십니까? 라고 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효왕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한왕국에게 감사하며 때 지금 공성괴와 양승을 내어 주겠소 라고 했다. 이에 공성괴와 양승이 자살하니 한나라의 사자가 돌아가 보고하였다. 말이 자꾸 보이네요. 이리하여 양나라의 일이 모두 해결되었는데 이것은 한왕국의 영향인 것이다. 이 일로 경제와 태후는 한왕국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양효왕이 세상을 떠나자 공왕이 즉위하였다. 한왕국은 법을 위반하여 벼슬을 잃고 지배에 있게 되었다. 자꾸 능력이 있긴 한데 무슨 자꾸 법을 위반하는 걸까? 건원 연간에 무한우 전분이 한나라의 태위가 되었는데 그는 외척이기도 하고 지위도 높아 정권을 장악하였다. 한왕국은 그에게 500금이 나가는 예물을 선물하였다. 전분이 아까 무한우였죠? 전분이 태후에게 한왕국에 대해 말하였고 천자 역시 평소부터 그가 어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여기서 천자는 이제 무죄입니다. 그를 즉시 불러다가 북지의 도의를 삼았는데 후에 다시 대산홍으로 전임시켰다. 북지 땅은 여기입니다. 북지 땅은 이제 요 땅입니다. 민월과 동월이 서로 공격하자 한왕국과 대행 왕희가 병사를 끌고 출정하였다. 민월, 동월 서로 쥐터지게 싸웠다. 왕회네요. 왕희가 아니고. 아직 월당에 이르기도 전에 월나라에서는 그들의 왕을 죽이고 한나라에 투항하였으므로 한나라의 군사도 철수하였다. 권원 6년에 무한우는 승상이 되고 한왕국은 어사대부가 되었다. 흉노가 다시 화친하기를 청하므로 천자는 여러 신하들에게 이를 논의하게 했다. 대행 왕회는 연나라 사람인데 여러 차례 변방의 관리를 지냈기 때문에 흉노의 상황에 대해서 익히 듣고 있었다. 흉노.
그가 논의하에 말하기를 한나라와 흉노가 화친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대략 몇 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맹약을 저버릴 것입니다. 허락하지 말고 군대를 보내 그들을 공격하는 것만 못합니다. 라고 했다. 이 한항국이 천리 밖으로 나가 싸우면 군대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지금 흉노는 발빠른 군마를 얻고 금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새가 무리를 지어 날아가 오듯 옮겨다니므로 좀처럼 제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얻는다 해도 국토를 넓혔다고는 할 수 없고 그의 백성을 가진다고 해도 국력을 강화시킨 셈은 못하며 그들은 상고시대 때부터 우리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한나라 군대가 수천이 바뀌어서 그들과 이익을 다툰다면 곧 인마가 모두 지쳐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흉노는 조금 더 다치지 않은 전력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제압할 것입니다. 게다가 강력한 쇠뇌도 화살도 뚫을 수 없고 돌풍도 쇠뇌도 화살도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강력한 쇠뇌도 화살의 세력이 끝나는 곳에서는 노나라에 생산된 얇은 비단조차도 뚫을 수가 없고 돌풍도 그 마지막 힘은 가벼운 기러기 털도 떠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나라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어쨌건 흉노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힘을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두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풍도 그 마지막 힘은 가벼운 기러기 털도 떠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강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힘이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흉노를 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화친하니만 못합니다. 라고 했다. 논의에 참가한 여러 신하들 가운데 한항국에게 동조하는 이가 많았다. 이리하여 황상이 화친을 윤허했다. 짧은 줄 알았더니 짧은 게 아니네. 그 다음에는 바로 원광 원년인데 안문군 마읍의 호족 서봉일이 대행 왕회를 통해 황상에게 흉노는 처음으로 한나라와 화친하여 변경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을 신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익으로서 그들을 유인하여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안문은 역입니다. 접경지역이죠. 흉노로 도망하여 이리하여 서봉이를 몰래 첩자로 보내 흉노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선우에게 저는 마읍의 현령, 현승 관리를 베어주고 현성 전체를 초항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였다. 선우는 그 말을 듣고 믿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서봉일이 그가 한 말대로 하도록 허락하였다. 서봉일은 곧 돌아와서 속여서 사형수 몇 명을 베어 그들의 머리를 마압의 성에 매달아 놓고 선우의 사자에게 보여 증거로 삼으며 마압의 장관이 이미 죽었으니 서둘러 쳐들어오라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선우가 변방의 요새를 뚫고 10여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무주의 새로 들어왔다. 무주라는 거는요 아마 그 안문 쪽에 있는 지명인 것 같고, 그리고 새라는 거는 요새를 의미합니다. 새옹지마 할 때 그 새입니다. 이때 한나라의 복병은 전차, 기병, 보병 등 모두 30여 명으로 마읍 성 옆 산골짜기에 숨어있었다. 위위 이광이 효기장군이 되고 효기장군입니다. 효기장군이 되고 태복 공손하가 경거장군이 되고 대행 왕회는 장둔장군이 되고 태중대부 이식은 재관장군이 되고 어사대부 한항국은 호곤장군이 되었는데 모든 장군들은 호곤장군에 소속되었다. 그리고는 선우가 마읍에 들어오면 한나라 군사가 일제히 돌격하자고 약속하였다. 왕회, 이식, 이광은 따로 대라는 건 이제 요 땅을 의미하죠. 대에서 후방부대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이때 선우는 한나라의 장성 무주세에 진입하였다. 마음 못 미쳐 100여리까지 이르렀는데 계속 약탈하며 들어왔다. 그런데 들에는 가축만 보일 뿐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선우는 괴이하게 여겨 봉화대를 공격하여 무주의 위사를 붙잡았다.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위사에게 물으니 위사는 한나라 군대 수십만 명이 마읍 옆에 매복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선우는 좌우로 다보며 하마터면 좆될 뻔했구나 라고 했다. 하마터면 한나라에 속을 뻔했다 라고 했다. 그는 군사를 끌고 돌아갔는데 변방의 조세 밖으로 나가자 내가 그 위사를 얻은 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하고 위사를 천왕이라고 칭하였다. 위사는 그냥 거기 지키는 관리를 의미하겠죠. 한편 요새 아래로부터 전령이 와서 선우가 이미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고 전하였다. 이에 한나라 군대는 변방의 요새까지 추격하였으나 따라잡을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곧 중지하였다. 왕회 등의 군사 3만 명은 선우가 한나라 군대와 교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헤아려 생각하기를 가서 선우의 후방부대를 치면 반드시 선우의 정예기 병사들과 접전하게 되고 한나라 군대는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여겨 임의로 군사기동권을 발동하여 군대를 철수하였다. 그래서 한나라 군사들은 모두 공을 세우지 못하고 돌아갔다. 천자는 왕회가 선우의 후방부대를 치지 않고 제멋대로 군사를 짓고 퇴학한 것에 노하였다. 왕회는 처음에 약속하기를 흉노가 마압에 들어와 아군과 선우의 군대가 접전할 때 제가 그들의 후방부대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선우가
이러한 정보를 듣고 마hab에 들어오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군 3만 명으로는 그들과 대적할 수 없으며 그것은 치욕을 자초할 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돌아오면 죽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하의 군사 3만 명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는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 이 황상은 무죄죠. 황상은 왕회를 정위에게 넘겼다. 정위는 왕회에게 두요죄를 적용하여 마땅히 머리를 베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두요라는 거는 당시의 군법 용어인데요. 적을 보고 두려워해서 피하고 앞으로 나가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왕회는 몰래 승상 전분에게 무한우죠. 천금을 주었다. 전분이 감히 황상에게 말하지 못하고 태호에게 왕회가 먼저 마hab의 일을 꾸몄는데 지금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왕위를 죽인다면 이는 흉노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라고 했다. 황상이 태호를 조견하니 아침에 본다는 말이죠. 태호가 승상의 말을 황상에게 알렸다. 이 황상이 제일 처음에 마hab의 일을 계획한 것은 왕회입니다. 그 때문에 천하의 사병 수십만 명을 동원하여 그의 말에 따라 이익을 거행하였습니다. 설사 선우는 사로잡아 들일 수 없었다 하더라도 왕회 부대가 그 후방 부대를 공격하였다면 어느 정도 전과를 올렸을 것이고 이에 의해 장사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왕회를 죽이지 않으면 천하에 사죄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왕회는 이 말을 듣고 자살하였다. 한한국의 사람됨은 원대한 책략이 많았고 그 지모는 상황의 흐름을 분별하여 이에 잘 적용하였는데 이는 모두 충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재물을 몹시 탐하긴 하였으나 그가 추천한 사람들은 모두 청렴결백한 선비들로서 자신보다 어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양나라에서는 호수, 장고, 질타를 청구했는데 모두 천하의 명사들이었다. 선비들도 이런 까닭에 그를 칭찬하고 양보했으며 천자까지도 그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제목이라고 여겼다. 한한국은 어사대부를 4년 남짓 지냈는데 승상 전분이 죽었으므로 승상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천자의 수레를 인도하다가 수레에서 떨어져 절름발이가 되었다. 천자는 승상의 거취를 의논하여 한한국을 등용하고자 사자를 보내 그를 보게 하였더니 절름거리는 정도가 심하였다. 이에 다시 편국 후 설택을 승상으로 삼았다. 한한국은 병으로 면직된 지 몇 달 뒤에 절름거리는 것이 나았다. 황상은 다시 한한국을 중위로 삼았으며 1년 남짓하여 다시 위위로 전임시켰다. 거기 장군 위청은 흉노를 치는데 상곡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농성에서 깨뜨렸다. 상곡은 이쪽입니다. 상곡에서부터 농성이라는 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쪽 어디겠죠, 그죠? 농성 깨뜨렸다. 장군 이광은 흉노의 포로가 되었으나 다시 탈출하였고 공손우는 많은 사병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머리를 베어야 했으나 제물로 속죄하고 평민이 되게 하였다. 그 이광이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것 때문에 사마천이 고자가 됐죠. 그 사마천이 이광을 부여노했거든요. 이듬해 흉노가 변경을 크게 침입하여 요서에 태수를 죽였으며 안문에 들어와 죽이고 약탈해 간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 요서에 들어와서 깽판 쳤다. 그리고 안문에 들어왔다. 거기 장군 위청은 그들을 공격하고자 하여 안문으로부터 나아갔다. 위위 한한국은 재관 장군으로 어양에 주둔하였다. 어양도 상국 근처입니다. 이 어딜 겁니다. 아 여기네요. 여기 어양이네요. 한한국이 사로잡은 포로가 흉노는 멀리 퇴학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즉시 상사하여 마침 농사철이니 잠시 군대 주둔을 중지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군대 주둔을 중지한 지 한 달여 만에 흉노가 상곡과 어양에 대거 침입하였다. 한한국의 군영에는 700여 명이 있어 출병하여 흉노와 교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군영으로 돌아왔다. 흉노는 백성 1000여 명과 가축을 약탈해 갔다. 천자는 이 소식을 듣고 노하여 사자를 보내 한한국을 문책하였다. 그리고 한한국을 더 동쪽으로 옮기게 하여 우북평에 주둔하게 하였다. 우북평은 이쪽이에요. 이에 흉노의 포로가 그들의 군대가 동쪽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한국은 처음에 어사대부이자 호문장군이었으나 후에 점점 배척당하고 소원해져 관직이 아래로 깎였는 데 비해서 새로 총애를 받게 된 소장, 장군, 위청 등은 공이 있어 나날이 존귀하게 되었다. 위청도 그렇게 사실 되게 많이 총애받지 못했습니다. 곽거병한테 눌린 감이 있죠. 한한국은 이미 소원해져 묵묵히 시리에 빠져 지냈는데 주둔군의 장수가 되었다가 또 흉노에게 속아 희생과 손실이 많자 스스로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 잠깐만요. 부끄럽게 여겼다. 그러나 다행히 죄를 면하여 관직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하여 더욱더 동쪽으로 옮겨 주둔하게 되니 마음이 답답하고 즐겁지가 않았던 차에 몇 달 후 병이 들어 피를 토하고 죽었다.
한항국은 원삭 2년에 세상을 떠났다. 태사홍은 말하였다. 내가 호수와 함께 율력을 제정하였는데, 율력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역법이죠. 역법, 달력. 그때 한 장 위에 중의함과 호수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중후함을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양나라에 장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로다. 호수는 벼슬이 첨사에 이르렀는데 천자가 그를 신임하여 마침 한나라의 승상으로 삼으려 할 때 세상을 떠났다. 그렇지 않다면 호수는 승상이 되어 그 청렴한 마음과 바른 품행으로 근신 공경하는 군자가 되었을 것이다. 총평하자면은 한항국도 인재고 한항국이 추천한 사람들도 인재다. 근데 한항국은 흉노하고 싸움에서 이제 그 공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상대적으로 그 뭐예요, 그 이전에 어떤 공을 인정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보면은 점점 무제가 지 좆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죠? 한나라 무제의 어떤 그게 좀 나오고 있는데, 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더 특별하게 또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게 이장군 열전이 이광열전인데요. 이광열전이 793쪽 근데 그 다음 열전이 흉노열전인데, 흉노열전이 795쪽부터 830쪽까지인가? 40쪽이네. 아, 이거 어떻게 읽지? 그래도 그 흉노열전은 그 뭐지? 편작 창공열전보다는 좀 덜 지겹겠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오늘 뭐 이상군 열전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이따 밤에 읽든지 그렇게 흉노 열전을 또 읽고 그렇게 해야겠다. 오늘은 많이 읽네요. 영상을 끊